이 지방이라는 것이 있을 곳엔 있고 없을 곳엔 없으면 정말 좋을 텐데요. 그게 내 마음처럼 되기가 쉽지 않죠. 예를 들어 허벅지 지방을 빼고 싶어서 죽어라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했는데 이 빠지라는 허벅지 지방은 안 빠지고 얼굴살이 쭉 빠졌다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얼굴은 얼굴대로 푹 꺼져서 나이 들어 보이면 속상할 테고요. 마음먹은 대로 빼고 싶은 부위는 빼고 찌우고 싶은 부위는 찌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면 알게 됩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이 모델은 어떤 시술을 받으셨나요? 이 모델분은 3월에 멀티 윤곽 지읍과 함께 VC 리프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지방흡입 후에 드러난 밋밋한 얼굴 라인이 아쉽다고 하시면서 풀페이스 지방이식 상담을 오셨습니다. 지방이식을 하시는 김에 컴플렉스였던 허벅지 지방흡입을 함께 받았고요. 그리고 얼굴 전체 균형을 잡기 위해 낮은 콧대를 높였고 또 나이는 어린데 목에 깊은 주름이 있어서 목주름 필러로 주름을 개선해 드렸습니다. 풀페이스 지방 이식은 어느 부위를 하셨고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었나요? 얼굴 지방 흡입 후에 드러난 밋밋한 이마와 이 꺼진 관자놀이, 칙칙해 보이는 눈 밑에 지방이식을 했고요. 지방이식 덕분에 밋밋하고 꺼진 부위가 볼륨으로 채워지면서 젊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풀페이스 지방 이식을 하는 연령층은 주로 어떻게 되나요? 환자의 연령대나 선호하는 얼굴형에 따라서 개선하고 싶어하는 부위도 각각 달라지는데요. 주로 이 중년의 경우에는 노화로 인한 지방 감소와 피부 탄력 저하로 인해 생긴 피부 꺼짐과 주름 개선을 많이 하시고요. 20, 30대의 경우에는 밋밋한 얼굴 윤곽에 입체감을 만들어주기 위해 많이들 상담을 받습니다. 특히 지방이식은 내 몸에 지방을 뺏어 넣기 때문에 얼굴에 볼륨을 만든다는 장점도 있지만 내 몸에 불필요한 지방을 뺄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상담을 많이 하세요. 주로 지방을 채취하는 곳은 생착률이 높은 순수한 지방이 많은 허벅지, 엉덩이, 복부에서 채취하는데요. 이 모델분의 경우 허벅지 지방흡입을 시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슬림한 허벅지와 함께 볼륨 있는 얼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풀페이스 지방 이식은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1차 지방이식을 한 후에 지방이 금방 빠져서 아쉬웠던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지방이 너무 잘 생착되어서 2차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이식은 사람마다 또는 부위마다 흡수되고 생착되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하게 됩니다. 2차, 3차 지방이식은 1차와는 달리 볼륨을 채워주기보다는 균형을 맞춰주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 이식 후에 지방이 잘 생착되지 않은 부위에 2차, 3차 이식을 할 때 중점적으로 지방을 넣어주면서 균형을 맞춰주게 되는 거죠. 특히 이마는 얼굴 다른 부위에 비해 생착률이 좋아서 1차만 진행하는 분들도 있고요. 무조건 또 풀페이스라고 해서 2차에도 얼굴 전체에 지방 넣는 것은 아닙니다. 2, 3차 지방이식은 1차를 받아봤기 때문에 어딜 넣으면 좋겠다는 것을 환자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게 됩니다. 자가 지방 이식 시 지방 흡입이 함께 진행되는데요. 회복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차 얼굴 지방 이식 후에 초반에 붓기와 멍이 일주일 정도 나타날 수도 있지만 연령과 체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2차 지방 이식은 1차 때보다 붓기와 멍이 당연히 더 적게 나타나고 금방 가라앉습니다. 그렇다면 지방 흡입 부의 회복 기간은 어떨까요? 이 모델분처럼 허벅지 지방 흡입 할 경우에 팔이나 복부의 회복 기간과 최종 라인이 나오는 시기가 오래 걸립니다. 그 이유는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은 혈액순환이 중요한데요. 지방 흡입이 이루어지는 부위 중에 허벅지는 심장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허벅지나 다리 쪽은 하지 정맥류가 많이 발생하죠. 하지만 팔에 정맥류가 있다는 말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하체 부위는 수술 후 붓기라든가 회복이 더딘 편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회복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 딱 괜찮아집니다라고 단언하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1차의 큰 붓기는 3일차 정도 되면 빠지고요. 일주일 후 실밥 제거하고 자잘한 미세 붓기가 빠지고 허벅지와 피부 탄력이 들어와 최종 라인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방 흡입 후에 압박복을 착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압박복은 붓기를 빨리 가라앉히고 피부가 제자리를 잡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2, 3개월간은 꼭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 지방 이식의 유지 기간은 얼마 정도인가요?
기존의 지방 이식은 생착률이 낮은 편이었지만 현재 CDU 첨단 후의 풀페이스 지방 이식은 높은 생착률과 함께 혈관 손상이 적어 붓기, 멍등이 적고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지기간은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만족도도 높습니다. 하지만 지방 이식은 주입량을 얼마나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리하게 과한 양을 넣기보다는 얼굴 전체의 밸런스를 고려하여 이상적인 볼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성형은 어떤 이유로 하셨고 어떤 효과를 보셨나요? 얼굴 볼륨에 맞춰 콧대는 높고 코끝은 최대한 갸름하고 직반버섯 라인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해서 콧대를 높이고 귀연골을 사용해 자연스러운 코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수술 후 높아진 콧대, 코끝에 만족스러워 하셨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높았으면 하는 욕심도 내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코 성형 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코 수술로 모든 코를 원하는 높이만큼 높일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코 성형 시 콧대 높이는 이 콧뼈의 상태, 피부 조직의 두께, 주변 조직의 구조 등을 고려해서 콧대 높이를 정하게 됩니다. 이 모델분의 경우 코 피부 컨디션을 최대한 활용해 결정한 높이였기 때문에 코를 무리하게 더 높였을 때 문제점을 설명해 드렸더니 욕심을 접으셨던 케이스입니다. 목주름 필러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목주름 필러의 유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 목주름은 크게 선천성 목주름과 노화로 인한 후천성 목주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이나 후천성에 따라서도 수술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모델분은 20대이신데요. 선천성 목주름을 가지고 있으셔서 입자가 매우 작고 가는 필러로 목주름을 채우는 방식을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이 목주름은 또 보톡스를 이용한 시술 방법도 있는데요. 목주름이 깊은 경우에는 보톡스만 단독으로 시행하면 효과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톡스와 필러를 함께 병행해서 깊은 목주름을 펴주고 채워주는 방식으로 시술하고 있습니다. 이 목주름 시술의 경우 잘못된 제품을 선택하거나 너무 과하게 시술한 경우에는 울퉁불퉁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시술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에게 시술 받으시길 바랍니다.